그렇죠. 이번 총선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제 네. 전반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총선 전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네. 이제 총선 선거를 어느 정도 지나면서 네. 아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것들을 느꼈었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전체가 네. 이제 새누리당을 좀 심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아, 일선에서는 느꼈었네요. 그렇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네. 예, 증가해 오고 있었고 이제 그런 거와 함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경선을 치르다 보니까 이제 경선 상대방이 제기한 의혹 이런 걸 가지고 네. 본선에까지 연결해서 본선에서 상대 후보가 계속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는 바람에 네. 이제 그런 것도 대응하느라고 네. 이제 개별적으로 또 이제 어렵기도 했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예. 지난 선거보다는 상당히 좀 더 어려웠다. 이렇게, 더 어려웠어요. 이렇게. 예. 네. 그게 이제 저희들도 잘을 몰랐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보수 지지층들이 말을 잘 안 하고 음. 마음속으로만 이제 점점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씩 굳혀갔던 네.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뭐 후보자들을 상대로 직접 뭐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았지만 이제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제 보내주는 여론조사에 보면은 예. 이제 일반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한 뭐 10% 15% 차이가 나도 네. 이제 적극 투표층에 가면은 한 2, 3%밖에 차이가 안 나는 네. 그런 것들이 몇 번 오면서 이게 좀 이상한 이제 신호다. 그럼 이제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경고를 좀 보내긴 했었죠. 저희 지역도 우리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는 네. 덜 했다 이렇게 이제는 보여져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특히 이제 우리 지지층 또 우리 이제 중장년층, 노년층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막판에 가장 큰 그 중요한 전략 내지는 이제 과제 이런 걸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예. 노동개혁법을 제출했는데 야당이 이제 발목 잡고 이걸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호소는 했는데 이제 우선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게 별로 안 보이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실망을 많이 했을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정당이 보여준 행태가 네.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비민주성이 있다. 정당 민주주의가 이제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실망. 물론 이거는 우리 보수층도 등을 돌리게 한 요인이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은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더 심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의원님이 보실 때는 지금 새누리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지지층들이 이제 우리를 많이 이해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사실 자영업자분들 쭉 찾아다녀 보면 이게 계속 경기 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그런 분들이 말을 많고 많이 하죠. 예.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이 이 정부를 좀 뒤집어 가지고 새로운 세상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거는 그만큼 이제 이분들이 경제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하니까 이른바 대외 환경의 악화로 인한 이제 우리 경제의 어려움 또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중국 경기 침체되면 우리가 바로 영향 받으면서 그 영향으로 또 우리 중소기업들까지 어려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경제 어려워진 환경 자체를 이해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꼭 이게 이제 의정자의 잘못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만 그 이해가 계속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뭐 그런 것이 어렵다고만 핑계를 대고 실제로는 뭐 이제 그렇지 못하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국민들이 정말 실망을 한다. 등을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그러면 우리 지지층이 그러면 집권 여당이나 이제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라고 본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이번에 우리 지지층의 실망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너무 시대에 안 맞게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제 여기에 실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쳐서 그야말로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해가지고 이제 그렇지 않다. 그건 진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만 국민들 떠나간 우리 지지층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저희 지역구 남구 가불은 이제 같은 이렇게 구도심권으로 또 같이 이제 활동하는 의원들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일반론으로서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이제 동조를 하면서도 또 개별적인 의원 차원에서 여러 활동들을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와도 또 당선이 됐었던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이제 수도권 전체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쉬움이 있죠. 이제 그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이제 그 장관들이나 부총리나 이런 인선을 그야말로 좀 더 이제 그 더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왔더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도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이제 더 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 놀거나 무슨 뭐 완전히 무슨 핀트가 어긋나게 실책을 했거나 뭐 이제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야말로 이제 고도의 그 잘할 수 있는 어떤 어려운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그야말로 현자를 이제 모셔서 정책을 맡겼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안 됐다는 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뭐 다 이제 노력들은 했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려웠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 문제가 이번 선거에 영향은 미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된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더 결정적인 결정적이었다. 아니 그게 좀 어려운 점이고요. 이제 대통령이 보는 이제 시각이 이제 하루아침에 크게 바뀌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해왔던 인선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크게 판이하게 달라져서 새롭게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개각을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분위기 전환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정책 방향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의 필요성이 있긴 있지만 그게 그렇게 뭐 지금 뚜렷한 뭐가 이제 이렇게 정답이 뭐다 이런 게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로서도 그런 개각을 이렇게 쉽게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측면이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아마 이제 정 대표 얘기는 각 지역별로 지역을 배려했다. 지역별로 이제 3선 이상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제 인천 지역에서 저를 이제 택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이제 뭐 이혜원, 김세연, 뭐 김영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다 지역별 구이돼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렇죠. 저는 하여간 그 반기문 총장께서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 오신다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뭐 이제 환영할 일이다. 일단 그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제 그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사실 우리 새누리당의 고민은 이제 대선 후보가 이렇게 떠 있지가 않아서 예. 뜨질 않아서 걱정이거든요. 예. 이제 야당은 뭐 여러 명이 많아가지고 이제 예. 그 지금쯤부터는 원래 여당이 후보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고민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국민적 지지가 있는 분이 이제 오겠다면 그거는 뭐 환영할 일인데 그러나 이제 이게 뭐 항상 딱 뭐 그분이 영원 불변하게 인기가 좋고 그 정치력을 잘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너무 그렇게 과열돼 가지고 우리 당을 구할 구세주 나오셨다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게 목숨 걸면 곤란하다. 그건 아니다. 그냥 여러 후보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가능성 중에 하나로. 예. 아니 와서 경선도 거쳐야 되고 또 검증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잘 견뎌내고 또 그런 과정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느냐는 아직 미지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이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지. 너무 그냥 막 거기 무슨 태양신 나타난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아직 그 여소야대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이제 사실상 모르고 있는 셈이죠. 예. 지금 숫자상 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정도지 이제 야당이 과연 어떻게 할 건지 무슨 일을 할 건지 이런 거를 다 예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감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러나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뭐 막무가내로 숫자의 힘을 이제 이용해서 그 뭐 이렇게 국회를 이제 너무 그렇게 어렵게 만들기까지 하겠느냐 이런 기대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차라리 이제 양당 체제 하에서는 항상 그 한쪽이 이겨야 되고 또 상대방 이제 야당은 또 여당에게 타격을 입혀야 되고 이런 관계에서 이제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흔히 말하는 진영 논리. 예. 3당 구조 하에서는 이제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고 여당도 양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숫자가 부족한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보를 하고 대화를 하고 야당한테 줄 건 주고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점에서는 저는 이 다당제가 좀 긍정적인 면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우리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그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천 과정에 잘못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총선 패배의 원인이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 잘못된 공천을 국민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다시 이제 인정을 했을 때에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잘못된 공천 과정으로 인해서 나가신 분들은 복당을 시키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이번에 비대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해야 되는 거네. 물론 이제 비대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뭐 그런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논의가 또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예, 국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큰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겸허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더 큰 각오로 국민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3당 체제, 저는 이 체제 하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대화와 타협, 협상,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치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정치 문화가 좀 더 성숙한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치 문화 그동안 너무나 뭐 아니면 도식의 이런 싸움만 벌여왔다. 뭐 현장에서 항상 저희들 보고
쌈질 좀 그만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3당 체제에서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잘 협상을 하고 국민들이 느끼시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을 가장 우선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 정치 문제를 이렇게 국민들께서 3당 체제로 다시 한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좋은 정치, 바른 정치, 이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